자, 오늘은 금융시장에서 있었던 정말 이상한, 기이한 사건 하나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고요. 그 뒤에 거대한 군사작전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베네수엘라 작전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밤, 미국이 어떻게 금값을 인위적으로 꽉 눌러버렸는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먼저 던져볼게요. 자,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아요.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강대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이때 대표적인 안전자산, 바로 금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정상일까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같은 답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폭등해야 맞겠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현실은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금값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곤두박질 쳤죠. 이게 과연 단순한 시장의 변덕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을까요? 오늘 바로 이 미스테리를 하나하나 벗겨보겠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금의 움직임은 거의 공식에 가까웠어요. 여기 왼쪽을 보시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려들죠. 그럼 당연히 금값은 오릅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에서는 이 완벽했던 공식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모든 조건이 금값 상승을 가리키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도대체 누가, 무엇이 이런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결정적인 단서는요, 아주 의외의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우리가 CM이라고 부르는 곳의 움직임이었죠. 자,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금 선물 증거금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금 선물 거래를 할 때 내는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거래소에서 이 보증금을 갑자기 확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금에 베팅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현금을 급하게 구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금 투자의 문턱이 확 높아져 버리는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CME가 하필이면 모두가 쉬고 있는 연말연시, 아시죠? 거래량이 제일 적을 때, 바로 그때를 노린 겁니다. 12월 30일, 그리고 새해 첫날인 1월 1일, 이틀에 걸쳐서 정말 기습적으로 증거글을 올려버려요. 그리고 딱 이틀 뒤 1월 3일, 미군 특수부대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이 조치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마치 도미노 같았습니다. 첫째, CME가 아무런 예고 없이 증거금을 올립니다. 둘째, 빚을 내서 투자했던 소위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갑자기 더 많은 돈을 내거나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가지고 있던 금을 팔아치워야 했죠. 셋째, 이 때문에 시장에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넷째, 결국 금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정말 시장 안정을 위한 순수한 조치였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보이지 않는 금융전쟁의 시작이었을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금값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해요. 금값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등 것 같아요. 특히 금값이 갑자기 치솟는다는 건 곧 전쟁이 터진다, 달러 시스템이 흔들린다는 아주 강력한 공포의 신호가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은밀하게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향한 공포의 신호등이 빨갛게 켜지는 걸 원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작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패닉에 빠지는 걸 막고 무엇보다 달러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과 공포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잘라버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금값이 마땅히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금의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오르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곧 아주 큰 불이 날 거라는 걸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바닥 전체에 미리 스프링클러를 틀어서 물을 흥건하게 뿌려놓는 거죠. 작은 불씨가 튀더라도 활활 타오를 수 없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마두로 정권을 교체하는 이 거대한 외과 수술을 앞두고 시장이라는 환자가 쇼크를 일으키지 않도록 증거금 인상이라는 아주 강력한 진정제를 미리 투여해서 억지로 안정시킨 거라고요. 그럼 미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베네수엘라에 개입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들이 노렸던 작전의 진짜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검은 황금, 석유였죠.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놓고 보면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미국이 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그냥 보고만 있을 리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목표를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확보해서 유가를 안정시키고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막대한 돈을 벌게 하겠다. 심지어 그 석유 판 돈으로 통치 비용까지 다 해결하겠다고 대놓고 말했죠. 이 모든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게 단순히 금값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보는 그 가격 있잖아요. 주식 가격, 금 가격. 이게 그냥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만 정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나라의 정치적, 군사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주 강력한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대의 전쟁은 총알이 날아다니기 전에 어쩌면 보이지 않는 이 금융시장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격을 통제하는 것. 이게 어쩌면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공격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당연히 오르거나 당연히 내려야 할 것 같은 가격이 이상하게 제자리에 멈춰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그 가격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과연 누구이며 그 진짜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